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두산그룹이 계열사 사업 개편을 철회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해서 초안을 수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하지만 사업 개편 재추진을 둘러싸고도 이 주주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인데 그 관련 내용 산업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두산 사업 개편 아주 끈질깁니다. 앞서 추진했을 때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거셌었는데 이제 그런 만큼 이번에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떼어내고 이걸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흡수 합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캐시카우인 두산 밥켓과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를 같은 가치를 두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네. 그 새롭게 제시되는 개편안은 그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게 두산 측의 설명인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기존 안대로 하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3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4주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밥캣이라는 기업과 로보틱스는 원래 같이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밥캣의 평가를 더 높게 쳐줬다. 이런 설명이죠. 네. 그래서 그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고려했다. 이번 수정안이 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인데 그럼 과거에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주들 이익이 침해된 거고 그것도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쳤길래 그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분할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2번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주주당 돌아가는 주식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두산 측은 분할 비율과 합병 비율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질타를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분할 비율입니다. 분할 비율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장 신설법인,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네. 두산 밥켓을 귀속시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두산 밥켓의 가치가 크게 저평가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두산 밥켓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주식의 가치로 평가하는 건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의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종전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두산 밥켓의 몸값을 좀 더 쳐줄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인적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2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자산을 적용하면은 네. 회사가 각각 갖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분할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500g짜리 밀가루 반죽을 200, 300으로 나누냐, 300, 200으로 나누냐. 사실 근데 500g이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주가에는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기대 가치 같은 게 많이 다른 것들이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바뀐 분할 평가 방식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일인 7월 10일 주가에 비용업 자본이나 부채 같은 이런 것들을 빼고 분할 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로 나눠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정 방식에 따라 신설 부문의 분할 비율은 0.1157, 즉 종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이게 자산 평가 방식이 있고,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 주가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시가 평가 방식이 있는데, 원래는 자산 평가 방식으로 하려다가 이번에 이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땐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근데 분할을 했으니까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두산 로보틱스에다 두산 밥켓을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합병 비율은 또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켓을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낼 때는 시가 평가로 하기로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다시 할 때는 본질 가치라고 본질 가치, 그러니까 예, 자산 예. 가치로 평가를 하기로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 가치로 평가받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산 가치와 기준 시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두산그룹은 합병가액을 합병할 때의 가치를 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먼저 분할 비율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네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상장사 발행 주식 총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일주일 가치가 2배 정도 상향됐고 수익 가치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 가치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4% 정도 붙어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면 2배 정도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주를 가진 주주는 두산 로보틱스를 기존 3.1주에서 4.3주로 받게 되고 기존 안보다 39만 원 정도 이익을 더 본다는 게 경영진의 설명입니다. 네, 복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종적 그 결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소액 주주들이 그러니까 로보틱스의 주식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비율을 그 시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그 본질 가치와 수익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산 마켓의 실제적인 시총은 뭐 예를 들어 뭐 7조, 8조가 거론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뭐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인데도 로보테마에 편승해서 굉장히 주가가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밀가루 반죽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는 밀가루 떡, 그래서 밀도가 아주 높은 주식인데 이게 두산 밥캣이라고 치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공갈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품과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렇지만 둘을 봤을 때 부피가 같아 보이니까 질량이 다른 두 개의 종류의 떡 또는 빵을 같은 부피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분할 방식은 이제 새로 가지고 온 그 개편안은 괜찮은데 합병을 할 때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맞습니다. 그런 합병할 때는 적자 기업과 알짜 기업을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시장과 금융 당국의 비난을 두고 새롭게 들고 나온 거지만서도 이제 소액 주주들은 이제 절차상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절차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절차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에 약간 반복일 수도 있는데 네. 업계에서 추정하는 그러니까 뭐 증권가라든가 펀드 매니저들이 추정하는 두산 밥캣의 공정 가치는 약 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외국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의 적정 주가가 14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회사 측에서 두산 밥캣의 가치를 평가한 건 약 2조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4조 원 이상이 날아간 거죠. 네, 뭐또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합병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고 적자 기업에다가 이제 알짜를 넘겨줌으로써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이 싫다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복병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금감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앞서 금감원은 두산그룹의 기존에 제시한 분할 합병 비율에 대해서 현금 할인 그러니까 DCF나 이제 뭐 배당 할인법 등 가치 산정 방식을 예시로 들었는데 네. 두산은 이번에도 두산 밥캣의 가치 평가에서 시가 중심의 평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그러면 합병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까? 분할을 할 때? 이번엔 합병할 때. 합병할 때. 네, 합병할 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회계법인이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법에서 이제 거부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여기자는 기준은 시가고 밥캣의 시가를 고려해서 로보틱스와의 비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소액 주주들의 입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소액 주주들도 그 합병을 할 때 시가 평가 가 아닌 그 이제 가치 그 자본 가치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금감원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 들고 온 개편안은 이제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이번에도 그 처음에 개편을 추진할 때처럼 이 증권 신고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첫째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론인으로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합병 신고서에서 정정 신고를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어서 몇 번씩 고칠 수 있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꼬투리를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첫 번째로 두산그룹이 내놓은 방식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두산그룹에서 그 재무통이신 분들이 당연히 자본시장법을 고려해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현행 법상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뭐하고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안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두산
두산의 경영진들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44%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주주들을 생각했다. 그다음에 당국의 말을 들었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그 두 번째 이유를 갖고 꼬투리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또 일종의 구색은 갖췄다 그렇죠, 이런 건데 그렇죠. 좀 생색내는 것처럼도 들리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궁극적으로 이렇게 잡음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작 이 사업 개편을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사의 설명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너지가 나는 회사들끼리 뭉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업인 뭐 수소 원전 사업 이런 것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발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당국이나 전부 합병 비율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만 네네.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생각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두산 밥캣과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의 3사 CEO가 직접 나와서 기자간담회도 열고 소통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약간의 노력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업 시너지가 얼마나 나냐라는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3사 CEO 중에 한 분이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는 꽤 많이 준비한 게 보였죠. 예컨대 에너빌리티의 경우 2028년부터 매년 연간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라던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숫자로서의 설득이 보였는데 네네. 그렇지만 좀 더 한 질문을 하자면 왜 하필 지금 이 주가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숫자는 일단 던져놨는데 그 숫자 그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제시가 됐습니까? 그 얘기는 큰 틀에서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맞춰서 대형 원전과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 모듈 가스터빈들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다음에 로봇 사업과 두산 밥캣이라는 건설 기계 사업을 합쳐서 이제 제조업의 또 다른 지평을 열겠다. 이런 식의 큰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이 시나리오들 다 되게 그럴싸한데요. 문제는 누구나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8년부터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북미 시장 공략하겠다. 하는 것도 기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8년부터 더 영업이익을 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수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신뢰의 문제인데 두산 경영진이 이번 재편안으로 주주들과 당국 등의 시장에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